누군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인생의 끝에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더는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예를 들어 돈이나 명예 따위에는 전혀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삶에서 진정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책 읽는 하쌤입니다. 네, 오늘은 죽을 때까지 나를 다스린다는 것이라는 책인데요. 네, 이 책은 제가 이 12월 달 한 달 동안 아침마다 조금씩 읽어서 완독을 한 책입니다. 이 책은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다들 아시죠? 그 책을 쓰신 기시미 이치로 작가님께서 명상록에서 본인이 명상록을 읽으시고 좋았던 문장 100문장을 뽑아서 정리해 주신 그런 책이에요. 명상록을 바로 읽기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 책을 먼저 접하시면 좀 더 쉽게 명상록에 다가갈 수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책을 읽으면서 많이 도움이 되었고 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면서 재밌게 잘 읽었던 책입니다. 네, 책 속에서 좋았던 문장들을 이렇게 노트에 정리해 봤는데요.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장은 감정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에 대한 감정의 처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외부로부터의 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마음의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억제하고 분노나 슬픔 가운데 있더라도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일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침착하고 온화한 것이 인간적인 것이지요. 언젠가는 슬픔에 빠져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분노에 내달려 그것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네, 결국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평소 자신의 화, 분노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어주면 돌아올 때가 있는가 하면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드물게 돌아오지 않는 일이 있어도 괜찮다는 기대의 원칙이 사회를 성립시킵니다. 네, 언제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그냥 베푸는 친절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항상 손익을 따지기보다는 기꺼운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며 사는 자세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타자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네, 제가 별표를 3개나 친 구절인데요. 다른 사람의 행함과 행하지 않음에 좌우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다. 내 생애는 이제 끝나려 하고 있다. 그런데도 너는 자신을 존경할 줄 모르고 그저 남의 영혼 속에서 너의 행복을 찾고 있구나. 타인의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한 사람은 거의 없다. 타인의 생각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또 너무 많은 기대도 갖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냥 서로 도우면서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살면 그뿐이다. 나 자신의 행복은 내 마음에 달렸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요.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남는 법. 황제처럼 되지 않도록 물들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것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네, 물들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이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항상 자기가 자기 자신을 좀 성찰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의 지위 아니면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 따라서 사람은 많이 변하게 돼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누구나 악인도 될 수 있고 선한 사람도 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자신을 항상 주위의 환경에 물들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겸손해지라는 얘기인 것 같았어요. 실수를 범한 자들까지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특성이다. 그것은 다음을 내가 생각할 수 있을 때 가능해진다. 즉, 그들이 너와 같은 부류이며 무지 탓에 본의 아니게 잘못을 저지른다는 사실이다. 그들이나 너나 머지않아 죽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들은 너에게 해를 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너의 이성을 전보다 못하게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네, 너무나 살면서 미운 사람,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는데요. 이럴 때 이걸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와 같은 부류이며 무지 탓에 본의 아니게 잘못을 저지른다는 사실. 네, 이것을 떠올리면 조금 상대를 용서하는 일이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 부족한 인간임을 좀 인정하고, 나도 그들과 같이 또 실수도 하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나마 조금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하다는 것을 항상 좀 기억하면서 살면 좀 인간관계가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같은 입장에 놓이면 자기는 결코 잘못을 저지른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단죄할 수 없게 됩니다. 자기 역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무턱대고 화를 내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네, 상대를 판단하기 전에 나의 어리석음, 부족함 이런 것들을 먼저 깨닫고, 또 상대도 나와 같은 인간임을 한 번쯤 떠올리면은 좀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지 않을까? 좀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 되지 않을까? 뭔가 내가 너무나 이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다, 누군가가 너무 밉고 용서가 안 된다 할 때 좀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깥에 있는 것은 사람을 불행하게 하지 않는다. 재앙은 내 안에서 온다. 사물은 내 영혼에 접촉하는 일 없이 바깥 세상에 조용히 머물고 있다. 너의 영혼의 불안은 오로지 내 내부의 판단에서 기인한다. 재앙은 어디에 있는가? 재앙에 관해 짐작하는 내 능력 안에 자리 잡고 있다. 네, 모든 걱정, 불안, 근심은 사실은 나의 마음, 나의 생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제멋대로 판단하지 말고 좀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해결책에 집중하는 것이 좀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네, 다음으로는 공경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네, 살다 보면 공경에 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 자신이 성취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인간에게 가능하고 걸맞는 일이라면 너도 능히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라. 앞으로는 너를 슬픔에 빠뜨리는 일이 생길 때면 다음과 같은 원칙을 떠올려라. 그것은 불행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고상하게 견디는 것이 행복이다. 네,
고난을 행복이라고까지 생각하기는 좀 힘들더라도요. 좀 우리가 고난을 견디면서 그것을 좀 잘 이겨내면 사람이 한층 더 성숙해지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심도 좀 깊어지고 이렇게 내가 성장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정말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좀 그 시간을 묵묵히 견디면서 이 시간도 나중에 돌아보면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는 마음으로 좀 묵묵히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고 그러면 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해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운명을 받아들여라. 무언가를 쫓지도 말고 피하지도 말고 살아라. 기쁘게 받아들여라. 자신에게 일어난 일, 즉 운명을 사랑하고 환영하라. 다음으로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생각도 많이 하고 많은 깨달음 이런 걸 얻었던 부분인데요. 죽음에 관하여 라는 장입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만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물론 내가 죽으면 그들을 만날 수 있을지도 확실히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 확률이 제로라고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을 것이다. 네,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돌아온 사람은 없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는 사실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나는 사후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 아니면 죽으면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해봤는데요. 그 확률이 제로라고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종교적인 걸 떠나서 그냥 사후 세계가 있다고 믿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요. 곁에 없어서 안타깝고 좀 그리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다시 볼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다고 믿으면서 재회를 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갖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을 경멸하지 말고 그것도 자연이 원하는 것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라. 젊고 늙고 성장하고 어른다워지며 이가 나고 수염이 나고 머리가 새며 생식하고 잉태하고 분만하는 것, 그 외에 인생의 계절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 행위, 그러한 흐름 가운데 붕괴하는 것, 죽음도 있다. 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뭐 30대, 제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30대까지는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어떻게 죽음의 순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요새는 점점 더 그래, 이게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이 거스를 수 없는 변화를 좀 받아들이는 연습이 조금씩 돼야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의 의무를 다할 뿐이다. 죽음 또한 우리 삶의 행위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죽음이 닥쳤을 때도 눈앞의 일들을 올바르게 처리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네. 이거는 제가 좀 의문, 퀘스천 마크를 쳐놨는데요. 과연 죽음이 눈앞에 와 있고 뭔가 신체적 고통스러운 상황이 왔을 때도 내가 내 할 일을 그저 묵묵히 해낼 수 있을까? 지금은 잘 상상이 되지를 않는데요.
네, 대신에 그냥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있는 이 순간을 좀 더 충실히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덤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 너는 이미 죽은 사람처럼, 지금까지의 생을 마감한 사람처럼 앞으로의 인생을 자연에 속해 덤으로 얻은 것처럼 살아야 한다. 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게 매일을 새롭게 주어진 삶, 덤으로 얻은 삶이라고 여기면 조금 더 편안하고 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죽지 않고 사는 것을 원점으로 생각하면 뭐든지 고맙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이 언제 죽을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잘 살아내면 내가 오늘 하루 잘 살아냈다 하면서 매일매일을 원점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면 고마운 마음이 더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정말 공감되고 이런 마음가짐 좀 살면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를 살아라. 모든 것이 부질없다. 기억하는 것도 기억되는 것도 곧 너의 모든 것을 잊을 것이다. 그리고 곧 너의 모든 것도 잊힐 것이다. 네, 죽으면 곧 잊혀진다. 네, 가끔 이것도 상상을 해봐요. 내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가 사라져도 세상은 아무런 변화도 없이 아마 잘 돌아갈 거예요. 가족들이나 가까운 지인들은 물론 그 부재에 대한 슬픔이 남아 있겠지만 어쨌든 산 사람은 또 살아가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 사실이 좀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남겨진 이들이 어쨌든 또 다시 살아가야 되니까요. 잊혀지는 게 맞는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모든 행위를 생의 마지막 행위처럼 행하라. 내일이 또다시 올 거라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그 사실을 그냥 잊고 살 뿐이죠. 만약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하루를 보낼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저는 특별히 무언가가 떠오르진 않았는데 그냥 그 주어진 하루를 충실하게 살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격의 완전이란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보내고 거칠어지지 않고 무기력해지지도 않으며 위선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네, 이 위선을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게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아까 제가 충실하게 살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충실함이라는 게 무엇인가 또 생각해 봤어요. 남 눈치 보지 않고 나의 감정에 충실하고 솔직하게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할 거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너무 많이 하면서 살지는 말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인생은 짧다. 신중한 생각과 올바른 행동을 하고 지금을 낭비하지 말라. 편안하면서도 맑은 정신으로 있으라.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좋은 구절을 노트에 정리한 내용이에요. 각 장마다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만 뽑으셔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저녁이 되면 한 인간으로서 불안과 고뇌를 다스리고 자신을 성찰하기 위해서 이 명상록을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에는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죽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게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깨닫게 해주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책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책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